이참수에 대한 이야기 할 겁니다. 이참수에 대한 이야기 할 거고요. 중등 내용에서는 평행이동 및 대칭이동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공식이 없어요. 공식이 없는데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외웁니다. 근데 우린 알고 있죠.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가 바뀐다? Y의 부호가 바뀐다.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가 바뀐다. 그 다음에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하면 모든 X자리에 X-1을 넣는다. Y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하면 모든 Y자리에 Y-3을 넣는다. 이런 내용들 알고 있죠. 그런 내용들을 적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함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Y는 AX제곱 이렇게 가장 간단한 형태인 기본형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본형은 사실은 일일이 점을 찍어보는 거예요. 물론 다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미분을 통해서 해석하는 방법인데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일이 찍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일일이 찍어봤더니 어떤 특징이 생겼죠. 그 특징을 A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A가 양이라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A가 음이라면 이렇게 생기게 된다는 거죠. 외우는 겁니다. 기본형에 대한 내용은 외우는 거예요. 일일이 찍어서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의 문제에서 쓰진 않아요. 근데 우리 공수2에서 배우는 내용이라면 정의역이나 치역에 대한 내용으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X의 범위입니다. X의 범위고요. X의 범위는 현재 들어오는 X값 모든 실수가 됩니다. 들어올 수 없는 X값은 없어요. 근데 Y의 범위는 뭐가 되냐면요. 자, 첫 번째 이 그림 같은 경우 이 점들의 Y의 범위, 이 점들의 Y의 범위 뭐예요? 양수죠. 0보다 크거나 같은 수. 근데 이 친구의 Y의 범위는 음수죠. 그래서 Y의 범위는 음수입니다. 나뉘어졌네요. A가 양수냐, A가 음수냐에 따라 나눠진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꼭지점입니다. 자, 선생님이 고등학교의 아이들한테 물어봐도 꼭지점이 뭐야? 그럼 저기요! 라고 이야기하지 꼭지점이 무엇인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고 싶어서요? 꼭지점이 뭔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꼭지점은 뭐냐면요. 그래프의 증가에서 감소 또는 감소에서 증가로 변하는 순간을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2차든 3차든 나중에 배우는 타원이든 원이든 상관없어요. 사실 그래프의 증가 감소가 변하는 순간이 꼭지점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갑니다. 감소하다가 여기를 지나는 순간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죠. 증가하는 순간이에요. 이런 게 바로 뭐라고요? 꼭지점인 겁니다. 그래프가 증가하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올라가다 여기를 지나는 순간부터 오른쪽으로 갈수록 내려가죠. 여기가 증가에서 감소, 여기는 감소에서 증가로 변하는 꼭지점입니다. 꼭지점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극점이라는 개념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꼭지점은 현재 상태에서 0,0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대칭축이 있어요. 이거 좌우가 대칭이거든요. 근데 어디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냐면 여기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입니다. 그래서 x는 0인데 이 0이 여기서 온 거예요. 꼭지점의 x좌표. 그래서 x는 0,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얘입니다. 얘입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현재 그림에서 y축과 같은 의미입니다. y축 식으로 표현하면 x는 0이에요. x축 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y는 0이죠. 됐죠? 이거 공수2에 있는 무슨 내용? 직선의 방정식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외웠죠. 그 다음에 5번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다입니다. 왜 폭이 좁은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미적분까지 가고 나서 함수의 실수배하는 이야기까지 배우고 나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그냥 외웁시다. 이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형이죠. 그럼 이 친구들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해요. 그럼 모든 X자리에 X-P를 넣고 모든 Y자리에 Y-Q를 넣어서 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 식이 Y-Q는 뭐가 돼요? A, 가로치고 X-P의 제곱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X제곱은 X 곱하기 X예요. 근데 여기도 X-P 넣고 여기도 X-P를 넣으면 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함수니까 y는 꼴로 정리하면 y는 하고 a x-p의 제곱 더하기 q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 있는 5개의 특징을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한다고요. 그렇게 되면 x의 범위 똑같고요. y의 범위는 a가 0보다 크면 0보다 작으면 y가 0보다 크다였는데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기 어딘가 p, q가 있다고요. 그럼 아래로 볼록하다고 생각을 하면 y 값들은 q보다 위에 있는 거죠. 여기 p, q가 있고 위로 볼록하다고 생각하면 q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외운다기보단 그려놓고 해석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꼭지점부터 하죠. 꼭지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0,0이었는데 그걸 x축으로 p, y축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 p, q가 꼭지점이 됩니다. 그럼 4번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p를 중심으로 된다는 거죠.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그렸는데 여기가 몇 콤마 몇이라고요? p, q예요. 그래서 이걸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이게 뭐예요? x는 p라는 거죠. 이런 식인 겁니다.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은 뭐예요? 저 친구를 전개해서 정리한 겁니다. 이 친구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 전개하면 y는 하고 ax 제곱 그냥 바로 할게요. 마이너스 2apx 플러스 ap 제곱 더하기 q예요. 미지수 3개죠? 이렇게 쓰면 개복잡하잖아요. 미지수 어차피 3개니까 이걸 그냥 라지 a라고 쓰고요. 이걸 그냥 라지 b라고 쓰고요. 이걸 그냥 라지 c라고 써도 또는 처음부터 스몰 abc라고 써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요. 이게 뭐예요?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은 y가 돼요. 그래서 결국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선생님이 공수원 할 때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2차 방정식, 2차 함수 사실 같은 이야기고요. 부등식도 같은 해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2차 함수는 조금 시간이 걸렸네요. 문제 3개? 3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요. 기말 대비 4, 2차 함수 이론이라고 적혀있는 프린트고요. 여기 뭐 코딱지죠 이런 거. 자, y는 a x 플러스 p의 제곱이에요.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는 a고요. x축으로 x 더하기 p예요. x 더하기 p라고 그랬으니까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누구를? y는 ax 제곱을요. 이 정도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평행이동, 왔다 갔다 대칭이동, 접힌다 이런 것들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저거구나로 끝나시면 안 돼요. 그래프가 움직여야 됩니다. 중등은 저거구나로 끝나도 되지만 고등 내용은 저거구나로 끝나면 고등학교 와서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선생님도 고등학교 와서 그렇게 느꼈어요. 이 씨발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느낌 듭니다. 늘 그래프가 움직인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친구를 x축으로 마이너스 p만큼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꼭지점 0,0이었던 친구가 마이너스 p,0을 꼭지점으로 가지죠.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p,0이란 이야기예요. 근데 이 마이너스 p가 현재 양수잖아요.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럼 p가 뭐란 이야기예요? 음수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위로 볼록이네요. 최고차의 개수는 음수란 이야기입니다. 이건 외운 겁니다. 됐죠? 그래서 A 음수고 P도 음수가 되겠습니다. 없어 보이게 A 음수 근데 A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 혼자 쓸 땐 상관없는데 서술형 쓰거나 뭔가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에서는 이렇게 쓰는 거 안 해봅니다. 이렇게 쓰면 없어 보여요. 틀리진 않은데, 서술형 쓰면 틀리고요. 평소에 쓸 때 틀리진 않은데 조금 없어 보입니다. 자, 55번입니다. 2차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가 1,1이래요. 굉장히 큰 힌트죠. y절편이 3이래요. 이것만으로도 대충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그림 꼭 그리세요. 그림 안 그려도 되는 건 뭐냐면 졸라 쉬운 경우입니다. 여기 1,2예요. y절편 뭐예요?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 3이래요. 1,2보다 위에 있겠죠. 그럼 이런 느낌으로 생긴 친구라고요. 됐죠? 네, 이런 그림이에요. 당연히 아래로 볼록입니다. 저 내용만으로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양수여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고요. 그대로 가면 되겠네요.
최고 차이 계수 문제 A라고 되어 있으니까 A하고 1,2를 꼭지점으로 가지니까 x-1의 제곱 플러스 2는 y인데 y절편 3이다. 0,3을 지난다의 또 다른 표현이죠. x에 0 넣었을 때 y값 3 나온다. 그래서 3은 뭐가 되냐? a 더하기 2네요. 나왔어요. a는 얼마입니까? 1이네요. 양수 나왔죠. 그래서 y는 x-1의 제곱 플러스 2가 사실 우리 구해야 되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거예요. 물론 요거 두 식이 같은 식이에요. 형태만 다르고. 우리 좌변하고 우변이 똑같은 식을 보고 뭐라고 불렀죠? 항등식이라고 부릅니다. 어디 내용에서요? 고등학교 내용에서 이렇게 불러요. 항등식 문제풀이 방법 세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 개수 비교, 두 번째 수치 대입, 세 번째 직접 나눈다.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럼 물론 너무 간단하니까 전개해서 개수를 비교하셔도 됩니다. 개수를 비교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래요. 중등 내용이지만 고등 내용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예요? X에 1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1 넣으셔도 돼요. 그러면 우변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아, 그래 놓고 보니까 그래프적 해석을 선생님이 늘 강조하죠? X에 1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2네요. 그죠? 그럼 사실 계산 안 해도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겁니다. 알겠죠? 전개해가지고 정리해서 A 얼마고 B 얼마고 C 얼마고 구한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할 필요 없이 이걸로 끝나잖아요. 됐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한 문제 풀고 종료하겠습니다. 활용 문제 볼 거고요. 여기 있습니다. 99번. 어느 아이가 똑바로 위로, 아까 전 문제랑 비슷하죠? 아까 전 문제랑 비슷합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아까 전에 풀었었던 거 방정식에서 풀었죠? 문제 거의 유사한 이유 뭐예요? 방정식하고 이차함수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면이에요. 지면에서부터 아이가 공을 던집니다. 똑바로 위로 던졌대요.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한데 똑바로 위로 던졌다는 연직 위로 던졌다. 연직 방향으로 던졌다. 뭐 이런 표현들이 똑바로 위로 던졌다의 옛날식 표현입니다. 자, 야, 말이 안 나오냐? X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Y미터라고 했대요. 근데 그 관계는 X초 후고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이 됩니다. 됐죠? 근데 I가 던진 공이 지면으로부터, 우리 지금 같은 기준이네요. 지면으로부터 5m 높이는 5. 자, 그럼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생각해보면 던졌을 때 처음으로 5m 찍는 순간이 있고 올라갔다가 최고점 찍고 다시 5m 찍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처음으로 도달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그럼 근 2개 나오는데 근 2개 중에 작은 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근이 2개 나올 거고요. 그럼 넘겨서 정리해보죠.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는 0이고요. 마이로 나눕시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에요. x-1하고 x-2죠. 얼마? 1초랑 2초. 그럼 1초가 답이겠죠. 그럼 좀만 더 생각해 볼게요. 좀만 더 생각해 보면 이거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 식이요. 이 식. 가로축이 x고 세로축이 y. 높이인 이 식을 그려보면 최고차의 계수 음수네요. 위로 볼록이죠. 꼭지점의 x좌표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근의 공식 앞부분이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2a분의 b예요. 2분의 3, 1.5라고요. 그래서 여기쯤 있는 2분의 3, 여기쯤 1이 있을 거고요. 여기쯤 2가 있을 겁니다. 아유, 비율이 하나도 안 맞아요. 코딱지네요. 1, 다시. 1, 2예요. 그럼 여기쯤 2분의 3이 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본다면 2분의 3일 때 가장 높은 높이를 가져요. 그 높이가 얼마인지까지 구해보면 여기다 야이씨 구하면 이상해. 안 구할 거야. 분수라서 안 구할 겁니다. 그래 0 집어넣으면 1 나오죠? 그러면 대충 여기쯤.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야겠네요.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요. 그럼 당연히 여기를 중심으로 2분의 3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1 넣었을 때 값 5고요. 2 넣었을 때 값 똑같이 5인 겁니다. 그럼 사실
무슨 문제도 나오냐면 높이가 가장 높다 라는 것도 나옵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y의 무엇이에요? 최대값을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y의 최대값이면 이 순간이겠죠? 꼭지점에 x좌표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어넣으시면 최대값이 나오기도 합니다. 됐죠? 네.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인 거라서 문제에서 뭘 물어봤는지 정확히 이해를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이상하네요. 아이가 똑바로, 아이의 손의 위치가 1m인가 봐요. 0 넣었는데 1 나와서 바닥에서부터 으아! 이렇게 던진 게 아니고 여기 1m 높이에서 이렇게 던졌나 봅니다. 그래서 저 식이 안 나와요. 됐죠? 이 식이 왜 나왔는지 이런 것까지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끝! 나머지 문제 풀고요. 풀다 안 되는 거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